갑상선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양배추가 갑상선에 안 좋대더라, 브로콜리 같은 채소 먹지 말아라. 특히 갑상선 약 드시는 분들은 이 음식하고 약이 좀 충돌할까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나 이런데 뭐 양배추 좀 먹어도 되나요? 브로콜리 갑상선에 괜찮나요? 이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정말 뭐 모든 십자화과 채소가 문제일까요? 오늘은 갑상선 질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이 고이트로겐 음식과 실제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이트로겐은 일부 식물 성분이 요오드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갑상선 호르몬 합성 효소를 억제해서 호르몬 생성 그리고 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전적으로 뭐 십자화과 채소, 대두 성분에서 논의가 있어 왔는데 다만 보통 식사량에서는 인체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었다는 데이터가 점점 축적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채소를 씹거나 즙을 내게 되면 세포 안에서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 효소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를 분해해서 고이트로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과정이 문제인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가열을 하잖아요. 그럼 미로시나제가 쉽게 비활성화가 되면서 전환 과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양배추 이런 것들 생으로 매일 아주 많은 양을 먹는 게 아니라면 익혀서 우리가 조금씩 먹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고이트로겐은 무조건 금지 이게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에요. 일상적인 식사에서 섭취하는 보통의 양의 십자화과 채소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안 드시잖아요.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루에 양배추 매일 2통씩 다 갈아 마시는 사람이야. 그런 수준으로 매일 과량, 그것도 3달 이상 장기간 섭취했을 때 문제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이 꾸준히 아주 많은 양을 생으로 먹는다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양배추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매일 2통씩 갈아서 3달 이상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고이트로겐 열에 약해요. 살짝 데치거나 익히잖아요. 대부분 비활성화돼서 갑상선에 주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항암 효과로 유명한 이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성분은 열을 가하면 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자다 그럼 익혀서 소량 섭취하는 게 안전하고, 나는 갑상선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생으로 조금씩 섭취하면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특히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갑상선 기능이 원래 약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 받으신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몸에서 요오드가 충분히 쓰여야 되는데 만일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이트로겐을 많이, 그것도 생으로 드신다면 갑상선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뭐 미역국,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자주 먹는 식문화에서는 평균적으로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나는 요오드가 충분한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면 좀 안전하게는 이 고이트로겐을 생으로 과량 섭취하는 걸 피하고 익혀서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갑상선 절제하고 갑상선 호르몬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이트로겐 자체보다는 음식이 약 흡수에 방해가 되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콩단백질, 철분제, 칼슘제 같은 것들이 약의 흡수를 떨어뜨린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어요. 그래서 표준 권고 사항은 약은 반드시 공복에 복용을 하고 음식이나 보충제와는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십자화과 채소는 익혀서 소량 다양하게 드시면 안전합니다. 녹즙이나 스무디로 1~2통씩 갈아 마신다면 갑상선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방법은 발효를 이용하는 거예요. 양배추, 김치, 사워크라우트처럼 발효시켜서 먹게 되면 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두부, 된장, 낫또, 두유 이런 대두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고이트로겐 성질이 있긴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약간 오르는 경향만 보이고 T3나 T4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임상적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는 없다는 게 현재 결론이에요. 그래서 보통 양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음식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먹었는지 그 양, 그리고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콩 같은 식품을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익혀서 다양하게 적정량 먹는다면 건강에 이로운 점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약을 먹는 분들은 공복 복용하시라는 거, 그리고 음식하고 최소한 몇 시간 간격, 4시간 간격 두시라는 이 원칙만 꼭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해도 불필요할 걱정 없이 갑상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옳게 알아야 제대로 건강 지킬 수 있겠죠. 오늘도 해밀리 하세요.